어둠의 귀환. 일화 이등병 이지훈. 이지훈은 이등병이었다. 그의 계급장만큼이나 그의 존재는 막 새로 심은 나무처럼 가늘고 연약했다. 육군 제3군단 직할 모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 그는 이미 군 생활의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 부대를 통솔하는 제3군단장 이시영 장군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 이는 부대 내에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지훈은 입대 전부터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군대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병사로 복무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도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모든 신상 정보와 배경을 철저히 위장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이등병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부대의 생활은 평범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관물대 한 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병장 강민호와 상병 김태호는 지훈의 그림자이자 악몽이었다. 야 이지훈, 너는 이등병이 숨 쉬는 소리도 눈치껏 줄여야 하는 거 몰라? 네, 죄송합니다. 죄송? 하긴 뭘 죄송해.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눈엣 가시인데. 매일 밤 생활관 구석이나 보일러실은 비공식적인 고문실이 되었다. 주먹과 발길질은 예사였고 기마 자세로 관물대에 머리를 박기, 세면대 물에 코 박고, 숨참기 같은 가혹행위는 일상이었다. 지훈은 매번 고통 속에서 생각했다. 말해야 하나? 아니, 그러면 이 모든 게 아버지의 힘 때문이라고 비웃을 거야. 그는 묵묵히 버텼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존엄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 깨어진 고요. 구타와 가혹행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병장 강민호는 이지훈을 때릴 때마다 쾌락을 느끼는 듯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지훈에게 쓰레기통의 잔반을 억지로 먹이려 했다. 이거 다 먹어. 내 놈이 군 생활하는 꼬라지가 딱 이 잔반만도 못해. 지훈은 그 순간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병사로 인정받으려 했던 그의 투쟁은 모욕과 굴욕 앞에 짓밟혔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몸과 마음이 한계에 도달했다. 다음날 새벽 아침 점호 30분 전, 이지훈은 창고로 향했다. 군화 끈을 들고 차가운 쇠 파이프에 묶으려는 찰나 문이 열리며 당직 사관이 들어섰다. 야, 거기서 뭐해? 그 순간 지훈은 극도의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살 미수. 이 사건은 즉시 보고되었고 사단장을 거쳐 군단장실로 올라갔다. 군단장 이시영 장군은 보고서를 읽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이지훈 이등병, 그의 아들, 평범한 병사로 만들어주겠다던 약속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이 장군은 즉시 부대 지휘관을 호출하여 사건 전말을 보고받는 동시에 가해 병사 명단을 확인했다. 강민호, 김태우 외 3명. 내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해? 감히 나의 아들에게? 이 장군의 분노는 단순한 아버지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단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통제, 영역 내에서 일어난 치명적인 모욕에 대해 느끼는 절대적이고 파괴적인 분노였다. 그는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아들의 신분 노출은 곧 스캔들이 될 것이고 그의 복수는 오로지 사적인 영역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했다. 3. 고립된 심판. 이시영 군단장은 며칠 후 조용히 아들이 복무하던 부대를 찾았다. 겉으로는 특별군기 교육 명목이었다. 강민호 병장 외 4명. 군단 차원의 특별교육이 있다. 지금 즉시 나를 따라와라. 5명의 가해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군단장의 지프차에 몸을 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권력자의 아들을 건드렸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저 운이 없게 군단장 눈에 띄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남해의 외딴 무인도 염세도였다. 밤이 되자 장교들과 사병들이 철수하고 섬에는 이 장군과 5명의 병사만 남았다. 이 장군은 싸늘한 목소리로 섬의 유일한 해변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너희는 지금부터 군단장 특수생존 훈련에 참가한다.
너희가 이지훈 이등병에게 가한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받는 훈련이다. 이 장군은 권총을 꺼내 하늘에 한 발을 쏜 후 섬 중앙에 깎아지른 절벽을 가리켰다. 너희에게는 단 한 벌의 군복과 수통뿐이다. 식량, 도구, 구조 요청 수단은 일절 없다. 규칙은 간단하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섬을 탈출하는 한 명만이 사회로 돌아갈 것이다. 나머지는 이곳에 묻힐 것이다. 이것은 훈련이 아닌 심판이다. 공포에 질린 5명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곧 서로를 노려보았다. 절망적인 상황은 인간의 본성을 가장 빠르게 드러냈다. 생존 본능은 연합 대신 배신을 선택하게 했다. 굶주림과 광기가 섬을 뒤덮었고 며칠이 지나자 5은 두 팀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때로는 사냥하고 때로는 함정을 파며 짐승처럼 싸웠다. 2달 후 이 장군이 다시 섬을 찾았을 때 해변에는 기아와 광기에 찌든 한 병사만이 힘없이 누워 있었다. 강민호였다. 그는 피골이 상접한 채였지만 살아남았다는 집념만이 그의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차가운 용서. 강민호는 깨끗한 군복으로 갈아입고 군단장의 지프차에 태워져 부대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그를 지배했다. 이지훈은 의무대 병실에 있었다. 자살 시도의 후유증으로 몸은 쇠약했지만 며칠간 잠잠해진 부대 분위기 덕에 마음은 잠시 평화를 찾은 듯했다. 그때 이 장군이 강민호를 데리고 병실로 들어섰다. 지훈아, 이 병사를 기억하느냐? 강민호는 이지훈을 보자 온몸이 굳어버렸다. 병실에 들어서기 전 군단장은 강민호에게 모든 것을 폭로했다. 자신이 건드렸던 이등병이 군단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이 병장, 용서를 빌어라. 이 장군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강민호는 이 장군의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사과는 처절했고 그가 겪었던 생지옥의 공포가 담겨 있었다. 이지훈 이등병님, 아니 지훈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어. 내가 이 섬에서 살아남은 것은 너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는 하늘의 뜻일 거야. 용서해줘. 제발. 강민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오직 살아남아 사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에서 나온 완벽하게 위장된 연기였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공포만 가득했을 뿐 진정한 뉘우침은 없었다. 이지훈은 침대에 기대어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2달간의 침묵, 고통, 그리고 그에게 가해진 모든 폭력의 순간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강민호의 눈빛에 담긴 가짜 절망을 읽는 순간 지훈의 내면에서 깊은 어둠이 폭발했다. 용서? 이지훈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차가워서 그의 아버지조차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꼈다. 너는 살기 위해 내 동료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 살기 위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겠지. 그게 내 진심인가? 아닙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이지훈은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던 작은 과도를 집어들었다. 아버지는 놀라 멈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은 칼을 강민호의 목에 겨눴다. 강민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평범한 이지훈으로 군대에 가고 싶었다. 너희 같은 짐승들에게 짓밟혀도 꿋꿋이 버텨내고 싶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죽이려 했어. 그리고 너는 살기 위해 돌아왔지. 이지훈은 힘없이 강민호의 목을 찔렀다. 얇은 과도는 쉽게 피부를 갈랐고 강민호는 컥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이 장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알려지지 않은 진실. 지훈아, 너 대체 무슨 짓을... 아버지, 이 섬에서 진정으로 죽어야 했던 건 저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해지고 싶었던 저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시영 군단장은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아들은 폭력의 희생자에서 폭력의 완성자가 되어 돌아왔다. 이 장군은 즉시 움직였다. 강민호의 시신은 군단장의 지시에 따라 훈련 중 실종으로 처리되었다.
염세도에서 사라진 4명의 병사들과 함께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군대에서 탈영하거나 훈련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병사들로 기록되었다. 군단장의 권력은 너무나 거대했고 사건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 이지훈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병 전역했다. 그의 복무 기록은 깨끗했고 그의 신분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었다. 그의 아버지 이시영 장군은 모든 사실을 아들의 병실에 있던 그날 밤의 침묵 속에 묻어두었다. 염세도의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군단장의 아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5병사들의 이야기는 그저 군대 내의 미제 사건이나 루머로만 떠돌 뿐이다. 이지훈은 사회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등병의 연약함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외딴 섬에서 피어난 광기와 아버지가 권력으로 덮어버린 피 묻은 비밀만이 영원히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까지도 단 한 줄의 기록으로도 알려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숨쉬고 있다.